네, 저희가 개편 이후 이 황금 비율 첫 코너, 첫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경준의 황금 비율,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한 주를 못 빼가지고 네. 지금 포트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나 네. 저쩌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포트 황금 비율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대체 공률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신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온 상태에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수익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이제 매매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다. 지금 제가 못 나오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리스크 오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이렇게 세팅해드리고 가지 못했거든요. 공매도 얘기라든지 개별 이제 AS를 많이 해드렸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제가 리스크 오프 상태 한 3, 4월 정도까지 이제 그 세팅을 해도 되는 쪽으로다가 가지고 왔고 앞단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내수 확장 쪽이고 이게 실적이 중간에 위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올라왔네요. 실적에 이제 반응을 주는 쪽으로 더 많이 세팅을 해놓고 중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죠. 이제 미국의 정책의 수혜주 그리고 끝단이 현금 20%로 채워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그 보름 기간 방송을 안 했던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극단적으로 어떤 케이스에서는 익절 이후에 50에서 70% 정도 현금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그 다음번에 점차적으로 그걸 또 이런 쪽으로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이 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장에서 약간은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하셔야 되시고 보통 이제 제가 비율을 들 때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한 300m 전방에 꺾입니다. 이제 출구입니다. 100m 앞에 꺾입니다. 미리 안내를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바로 10m 남겨놓고 지금 꺾어야 됩니다 하면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전에는 포모에 걸렸었고 저희가 포모는 항상 과열은 조심하자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리스크 오프 방향입니다. 지금은 공매도도 앞두고 있고 시장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뭐 뭔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환율 네. 괜찮고 미국 국채 10년물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종목단에서 하락 변동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트레이더들은 사실은 조금 매도를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후 어떻게 방향이 수정되는지 보면 이쪽으로 그러면서 대형주를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적에서 이어져요. 네. 실적이 대형주가 지금 개선되는 폭 자체가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대형주, 중소형주 요 상대 이익 모멘텀을 보면 대형주가 올라올 때 저 주황 그래프가 쫙 올라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대형주 쪽에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15% 정도 개선이 되는데 중소형주 단에서는 한 4% 정도밖에 업사이드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다가 보셔야 되시고 끝으로 이런 말을 이제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또 준비한 트럼프 이제 1기, 2기 비교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미 겪어본 일 아니냐, 관세는 협상의 도구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제 뭐 1기랑 다르게 올라갑니다라고 했다가 빠지니까 1기 때도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포장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이 포스트잇으로 한번 적어놓고 모니터 앞에다가 붙여두시면 좋으세요. 그 계좌는 정원 가꾸듯이 하자. 그래서 잡초는 항상 이를 뽑아주셔야 되시고 네. 수시로 한번 계속 이쁘게 요거를 포트폴리오를 조금 수정해 나가면서 채워 나가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대형주 실적이 나오는 거 위주로 채우자. 마냥 그냥 가겠지라는 낙관으로 버려두기보다는 밸런스 조정을 해가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오른 조선 섹터에 대해서 코멘트 살짝 듣고 이제 본격적인 포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항상 조선 쪽은 저는 계속 끌고 왔다가 이제 LNG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자라는 주의이고 지금도 그걸 유지를 하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조선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꺾였을 때인데 그것도 제가 그 이전에 미국을 이제 ETF로 많이들 하시고 국내를 개별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없으신
케이스에서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개개별 종목단에서도 롱숏이라든지 이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하시거든요. 네. 뭐 그 현대중공업 빨리 팔고 삼성중공업 빨리 따라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이 미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쪽을 오히려 개별 종목으로 다루고 국내 쪽은 ETF로 방산이라든지 조선은 다루자라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률도 지금 주간 단위로도 방산 ETF가 한 12% 정도고 조선도 8%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ETF를 지금 포모 걸리고 과열 걸릴 때가 아니라 쉬어갈 때 추세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담아보시자. 그런데 LNG는 여전히 남겨두셔도 된다. 이런 의견. 그리고 끝으로 요 바로 전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그 신용잔고가 그 이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조선 쪽에서 한 2,400억대부터 네. 5천억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때 대차잔고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따른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인다 하면서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릴 때마다 좀 담아가자 이런 쪽으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트에서 지금 50%로 올라온 게 실적과 내수 쪽 키워드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전 딱 듣자마자 약간 음식료 이런 생각했었는데 섹터로 봤을 때는 음식료 포함인가요? 포함입니다. 음식료와 그렇죠. 또 어떤 거요? 건설도 조금 있죠. 그럼 네. 각각 좀 살펴주세요. 지금 탑픽만 보시면 되시거든요. 음식료, 삼양식품 항상 괜찮았어요. 계속 신고가였고 그런데 농심이 이제 식품 그 제품가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빵 뛰었어요. 한 15% 정도. 그런데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 4종목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2종목만 우선은 챙기시면 되십니다. 보통 농심부터 채워 넣으셔야 되시고 저희 이제 뭐 운용사 분들이라든지 실제로 큰 금액을 세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심을 사기가 지금은 아리까리 많이 올라와가지고 힘드니까 제일제당까지 볼까? 요런 아이디어거든요. 옛날에 그 변압기가 올라갈 때 마치 현대일렉부터 채우듯이 농심부터 채우고 CJ 제일제당 그 밑단을 보시면 되시는데 농심만 말씀을 따로 드리면 농심 같은 경우에 신라면만으로도 한 300억 정도가 네.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챙겨가시면서 실적 대응을 하시면 되신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S 종목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토모큐브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단기 낙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로 저한테 이제 그 특정 궁금하신 요일에 전화가 오시거든요. 네. 그렇듯이 직접 해당하는 그 개개별로 종목의 가격이라든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저가 그 시가총액 3천억에서 일단은 한 번 정도 1차 목표 가격을 조절을 하자. 이익을 챙기자. 그 다음에는 계속 끌고 가셔도 되신다. 그 이전에 놓고 보면 13,200원 비트는 계속 적립식으로 삽시다. 그 다음에 그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14,500원 밑에서는 계속 삽시다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시가총액 3천억에서 한번 털고 대신 여기 항상 MDD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10에서 12%가 밀리면 분할 매도를 해 나가자. 하지만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다가 유리기판 포함해가지고 비바이오 쪽으로다가 연내 3건 정도가 최소 나오는데 한 건은 이제 나와가지고 올라간 부분이 있고 한 2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 발표가 한 그 상반기 내에 있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2건 정도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 내년 이후에는 바이오 쪽으로다가 빅파마라든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성장폭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분들은 전혀 흔들릴 게 없지만 저는 항상 익절을 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개개별로 이걸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번 따로 연락 주시면 가격과 매매 타이밍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나88님도 매수 후 매도 수익을 냈는데 재매수 시점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언급 주시기도 했는데 토모큐브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